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박현진입니다. 한국영화감독조합과 중구문화재단의 공동 주최로 새롭게 재탄생한 충무로 영화제 디렉터스 위크. 작년까지 계속됐던 충무로 뮤지컬 영화제가 사회로 그 막을 내리고 감독들에 의한, 감독들을 위한 감독의 영화제로 새롭게 탈바꿈한 영화제입니다. 지금 진행할 살롱드 시네마 단편은 올해 다양한 영화제들에서 주목받은 단편들을 모아서 보고 또 감독의 전작까지 함께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살롱드 시네마 감독이 감독에게 묻다. 일명 감감묻은 이 감독님들과 함께 감독님의 세계를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 이 단편들은 모두 네이버 시리즈1에서 관람이 가능하고요. 구매 후 3일간 시청이 가능하니 영화제가 끝나기 전에 모두 놓치지 않고 꼭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충무아트센터의 상황을 네이버 TV로 생중계 중이며 영화제 이후에는 한국영화감독조합의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우주의 끝과 숙녀들의 하룻밤을 연출하신 한병화 감독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의 끝, 전 어디 보고 얘기해야 되죠? 우주의 끝을 만든 한병화입니다. 오기 전에 라인업을 좀 봤는데 이렇게 굉장히 훌륭하신 영화 감독님들 사이에서 저 또한 주목받는 감독으로 이렇게 초대되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무척 영광스럽고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좋은 시간,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예고편을 좀 볼까요? 엄마, 우주의 끝은 어디야? 그것도 몰라? 잘 됐네요. 저 곧 죽는데요. 데드라인 못 맞출 것 같았는데. 어머, 마침 그랬구나. 누구나 한 번은 죽고. 제발 이러지 마요. 안 돼요! 제발. 또 누군가 울면서 태어나지. 강해지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산 여행도 갈 거예요. 근데 좋은 건 잠시야. 어차피 거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예고편 보셨는데요. 짧게 영화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우주의 끝은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여성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고 또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길게 얘기하세요? 네, 아니요. 잘 설명해 주셨고 저는 이제 미리 영화를 봤는데 영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할 얘기들은 많이 있고 우선 잠깐 영화 올해 수상했던 이력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되게 많은데 수상 경쟁 부분에 온 것들은 굉장히 많고 수상하신 것만 보면 디지콘 뉴욕 아시아에서 은상 그리고 21회 전주 국제영화제 단편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최근에 서독제에서도 상영하셨고 그 외에 많은 영화제에서 관객들을 만나셨을 텐데 오늘 또 이렇게 12월에 끝나가는 연말에 또 의미 있는 시간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제 저 영화를 보고 굉장히 이제 궁금했던 것들이 많은데 우선 영화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시한부라는 소재이죠. 이것을 이런 이야기로 하겠다라고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나 모티브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이렇게 많은 영화제에 초대되어서 이렇게 관객들 앞에 보여질 줄은 몰랐어요. 아, 정말요? 왜 그러냐면 네. 처음 기획할 때부터 약간 제 스스로가 삶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처음에 이런 좀 약간 삶이 좀 생각보다 그렇고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3, 4년 전부터 저는 애니메이션 회사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회사가 굉장히 어렵고 부침이 많았는데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숙고를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단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얘기 자체는 굉장히 싱거울 것 같은 것 같았어요. 삶은 누구에게나 좀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무지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래서 되게 그 서울의 한 그 중심가에서 변두리로 밀려나는 어떤 그 가족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던 건데 이야기를 완성해야만 되는 그 데드라인에 가까웠을 무렵 시나리오를 한번 통째로 바꿨죠. 네. 좀 이 주인공을 죽여야겠다. 어차피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다. 그래. 그렇다면 좀 그리고 사실 나도 어떤 순간 좀 죽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순간들도 있었고요. 특히 재작년, 작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뭐 그런 게 주인공을 그 시한부로 만들게 된 어떤 이유가 됐겠죠.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일단 주인공을 죽이자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면은 죽기 전까지 이 주인공에게 어떤 시간이 주어져야 되며 주인공은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시작부터 이 소재로 시작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또 다른 방향으로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소재도 소재인데 이 소재를 저는 만약에 애니메이션인데 이 작품은 사람의 형상이었다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동물로 의인화한 것, 이 선택이 굉장히 영화의 색깔에 많은 것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나리오 작업하실 때부터 이렇게 설정하신 건지 어쨌든 연출까지 하시고 작화를 하시니까 그 동물로 설정하시게 된 어떤 또 배경과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매우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좋은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굉장히 밍밍한 스토리였어요. 네. 그래서 주인공을 죽이기로 작정하기 이전에 얘기가 너무 멀멀한데 좀 더 임팩트 있게 관객들에게 전달이 되려면 그러면 동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게 갑자기 떠올랐고 그래서 뭐 굳이 왜 토끼여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또 마침 토끼띠예요. 그래서 무의식이 아마 시켰을 수도 있는데 이제 토끼로 그래서 이제 토끼의 종류와 막 색깔별로 막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막 그랬었는데 토끼만 하니까 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또 이렇게 막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다 보니까 뭐 악어도 코끼리도 개도 고양이도 이렇게 고루 나오면 더 재밌겠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게 동물로 해야 되겠고 동물도 뭔가 이렇게 특징 있게 여러 이 인물에 맞는 설정으로 동물 종류를 배치해서 이야기를 만들면 훨씬 재밌겠다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유효했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 이야기랑도 굉장히 어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조금 어떤 톤이 정해질 수 있는 이야기인데 많은 것들을 좀 상쇄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야기의 이제 전개를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 이제 시작할 때 의사에게 시한부 선고를 받고 주인공이 걸어요. 길을 걷는데 이제 본인도 그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뭐냐라는 질문에 의사의 질문에 뭐 정직 뭐 인내, 이런 얘기하다 갑자기 뻔하네 이러더니 걸어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라고 되게 경쾌하게 얘기를 하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일종의 로드무비처럼 결국은 집으로 가지만 로드무비의 어떤 플롯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계는 또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이것도 좋고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실은 저는 이야기를 짤 때 이 이야기를 마치 길을 걷듯이 그냥 순차적으로 그냥 생각이 들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이 에피소드가 몇 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로 마주치는 인물들이 네. 실은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 채식 그 네, 단지 네. 던지는. 그다음에 그 다리에서 뭐 수리를 하고 계셨던 그분도 근데 물론 제가 그 상황은 아니었지만 네. 그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인상 깊었고, 그러니까 주로 다리라는 것은 다리 하면 왠지 요새 이제 세태 자체가 누군가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그런 곳으로만 인식되는데 누군가 저렇게 열심히 있다, 살고 그 있는 공간에서. 열심히 네. 일하고 있는 곳도 맞는데 네. 어쨌든 이런 그런 것들이 그냥 파편적으로 굉장히 제가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살아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 의미들을 떠올릴 때 그런 순간순간들이
떠올랐고 그걸 자동 기술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예, 배열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제 시한부를 선고받았고 사실 이 주인공은 워킹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주에 일을 하고 있는 네, 네. 프리랜서이자 워킹맘인데 사실 이제 보통의 이제 통속적인 드라마라면 아이가 있는 엄마가 죽음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섣불리 생각하게 된 어떤 감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물이 쉽게 절망하거나 뭐 억울해하지 않고 그렇다고 뭐 되게 관조적이지만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은 타인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그냥 또 자기에게 일로 되게 냉정하게 구는 사람한테 욕을 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굉장히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모르는 타인들을 자꾸 만나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또 나의 어떤 다양한 모습들은 그렇게 잠깐씩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런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 인물을 우리가 따라가는 굉장히 짧은 길이지만 이 한 인물이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면모들을 좀 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예. 그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우주의 끝은 어찌 보면 삶의 끝 누군가에게는 삶의 네. 끝 뭐 누군가에게는 삶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는 어떤 그 끝일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뭐랄까 그 뭐 제가 작품을 하는 성향이기도 하겠지만 어둡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고 그 이야기를 괴롭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삶은 너무 충분히 괴롭거든요. 굳이 내가 그걸 또 괴롭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서 조금 더 이 이야기를 담담하고 아, 조금은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위트 이런 것들을 좀 녹여보면서 만들면 그나마 이 고단한 삶에 내가 이거 만들면서 좀 즐겁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가져가지 않았던 이유였죠. 예. 그 굉장히 이제 만나는 우연한 만남들에서 목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선문답하듯이 얘기하는 노인 있잖아요. 그 네. 노인의 동물은 어떤 게 모티브죠? 개예요, 개. 아, 맞다. 귀가. 네. 근데 그 노인이 되게 선문답하듯이 얘기하고 호련히 사라지잖아요. 네. 되게 약간 좀 일상의 마술 같은 순간처럼 묘사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런 순간 그리고 이제 이따가 얘기할 그 거실에서의 장면 같은 것들도 그렇고 감독님이 굉장히 평소에 쌓아뒀던 어떤 관찰했던 것들을 잘 녹여내시는 동시에 되게 또 삶의 어떤 그 마법 같은 순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환상적인 순간들을 또 잘 배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단조로움이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예. 예, 그 노인은 여기서 이제 노인은 가장 제가 만들어낸 가장 그 절정에 있는 인물이에요. 감독님 약간 마음의 소리죠. 네? 감독님이 하실 법한 평소에 하시는 얘기들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어디 가도 밀리지 않는 나이가 됐는데 네. 이 정도 옛날 생각에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삶에 대한 어떤 내 방향이나 어떤 삶의 뭐 여러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서 좀 편안하거나 웬만한 건 다 제가 그 해답을 그때그때 잘 알 나이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결코 그렇지 않네요. 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계속 난관에 부딪히거나 뭔가 어려운 어떤 해답을 구해야 할 그런 순간들에 정말로 그 누군가에게 좀 묻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만약에 가장 그 삶의 끝에서 누군가 그 주인공이 누군가에게 지혜를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답을 그 누군가가 줄 수 있다면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그때 이런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 예, 나름대로 제가 기도해서 얻은 기도요. 기도해서 얻은 답이에요. 그러니까 꿈에서 관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작품은 네. 기도하는 손으로 시작해서요. 네 맞아요. 예. 기도하는 손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한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한동안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는 이거는 굉장히 제가 분명한 삶에 대한 답을 얻은 게 행복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맞아요. 예, 예. 저도 동의합니다. 네, 삶의 목적이 행복은 될 수 없다. 삶은 살아내는 것 이 자체가 삶의 목적이면 목적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이게 조금씩 바뀔 수는 있겠으나 좌우간 그런
이미 무슨 얘기하다가 네, 아니 그 할머니 얘기하다가 나온 네. 건데 이제 할머니가 그 선문답 하듯이 삶의 끝에 뭐 아무것도 없다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 그 뒤에 이제 컷으로 매미가 이렇게 태어나서 유충에서 성충이 되고 날개가 생기고 다시 떨어지는 그 매미의 일생이 뒤에 이제 나무 컷에서 보여지잖아요. 저희 집 주변에 그렇게 매미가 많아요. 네? 저희 집 주변에 아, 매미가 그렇게 네. 많아요. 한번 여름 무렵 좀 지나면은 그렇게 울어대는데 그 이제 제가 애가 둘이 있거든요. 네. 그 얘네들하고 이제 옛날 곤충책을 이렇게 보다가 진짜 정말 몰랐어요. 애하고 그 책을 보기 전까지는. 얘네가 이제 맴매 물고 교미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만 있다가 죽는데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얘네들이 그 땅 위에서 일주일을 살기 위해 땅속에서 한 6년에서 맞아요, 7년, 거의. 길게는 네. 10년도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아. 뭔가 이렇게 매미의 어떤 그 일생과 알고 보면 이 우리의 삶과 뭐 약간 중첩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표현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할머니 캐릭터로 말했지만 이제 감독님이 만약에 나이가 들면 저런 말을 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어떤 그 다가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거 그 네이버에서 올라온 질문 같은데요. 이게 죽음이 굉장히 물론 개개인에게 큰 일이지만 감독님 영화에서는 아주 대수롭게만은 그려지지 않는데 이런 세계관은 어떤 발상으로 구축되게 됐냐라는 질문인데 금방 얘기랑 좀 연결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죽음이 그렇게까지 막 대수롭게라고. 예, 죽음이 대수롭진 않죠. 마치 우리 삶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죽음도 굉장히 소중하고 결정적인 어떤 우리 삶의 일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엇일지 얼만큼 의미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일지를 알고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코 대수롭게 다룰 수 있는 죽음이 아니기에 아마도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것들은 작업에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감독님이 꼭 최근에 특히나 가지게 된 어떤 삶에 대한 생각들이 이 작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 같고 이제 좀 더 이제 엔딩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주인공이 그렇게 토여사죠. 토여사가 하루를 그 로드무비처럼 하루의 길을 걷고 결국 귀가를 합니다. 집에 와서 보여지는 풍경이 되게 또 한국적이었던 게 한 침대에 네 가족이 누워 있어요. 이거 한국에서만 그릴 수 있는 컷이다. 왜냐면은 보통 제가 알기로 서양권에서는 애들 굉장히 뭐 3살부터인가 그냥 각방 이렇게 아이들 방을 준다고. 그래서 외국에서 내 작품을 안 부르는구나. 안 보진 않겠죠. 그래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동물이기도 하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보는 건데 네. 어쨌든 되게 귀엽게 네 가족이 큰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되게 아까 예고편에 나왔던 중요한 대사가 나오죠. 네. 애가 또 되게 아까 할머니처럼 애도 되게 선문답을 하듯이 갑자기 엄마에게 우주의 끝은 어디야? 라고 물어보고 한참 후에 둘째가 대답하는 네. 거죠. 바로 여기 예. 라고 합니다. 예. 그 장면은 왠지 실제 있었던 일 같았어요. 맞아요. 그쵸? 제 우리 예. 첫째하고 쓸 수 없는 대사라는 느낌이 들고 그냥은 우리 그런가요? 이게 뭔가 이거는 포착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네네. 정말 저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 아이가, 첫째 아이가 5살인가 4살 때였어요. 네. 어린 아이가 저는 지금은 이제 발랑 까져가지고 제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요. 그 아름다운 철학자 같은, 어린 네. 철학자 같은 아이가 지금은 네.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늦은 밤에 아빠는 야근을 하느라 안 들어오고 제가 이제 아이를 재우는데 아이가 실제로 셋이었네요. 예? 넷이 아니라 실제 장면에서 셋이 누워 있었던 거네. 그때는 둘이었죠. 둘. 둘째가 없었을 때니까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아이가 우주의 끝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니 그래 내가 뭐라고 해야 멋진 답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러는데 바로 여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물어봐 놓고. 네, 물어봐 놓고 호연이는 어딘 것 같아 그랬더니 바로 여기 그러는데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이들은 알고 있다. 세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작품의 제목이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어떤 테마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감독님 처음에 이게 시한부를 소재로 쓰신 게 아니었고 맨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렇게 소재로 이 방향으로 약간 바꾸면서 그때 그 기억이 이 장면으로 딱 들어오게 된 건가? 아니면 이 장면은 내가 꼭 써야겠다 언젠가? 네, 그래서 킵해 두셨던? 그게 더 맞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이제 감독님의 이제 스타일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자면은 굉장히 이게 영화가 보면 담백한 것 같지만 굉장히 유머 감각이 넘치는 장면들이 많아요. 이제 그 시한부인 거를 알게 된 주인공이 이제 금방 그 우주의 끝에 대한 대화를 하고 혼자 이제 약간 거실에서 알코올을 예, 혼자 혼술하는 거죠. 네네. 예, 그 술은 뭔가요, 감독님? 맥주죠. 맥주예요. 아, 맥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구나. 예. 네, 저 맥주 너무 그 좋아해요. 안주는 치즈 육포인가요? 이거 거의 맥주 좋아하시나 봐요. 네. 사실은 한치 다리인데요. 아. 네, 근데 제가 그리면서 생각해 이건 분명히 치즈 오징어 그거야. 막 네. 그러면서 아니, 아무튼 그 디테일도 재밌었지만 혼술을 하다가 혀를 깨물어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이 그거를 뒤에서만 보다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아픈 줄 알고 말을 거는 혀 깨물었어라고 하는 장면이 네. 굉장히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유머 감각이 네. 예, 전반적으로 또 이 영화의 너무 매력이 아니었나. 이 고단한 삶에 예. 고단한 삶에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요. 네. 저는 유머, 위트 예, 이런 예, 것이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예. 뭐 정말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서도요. 유머를 잃지 않으면 생을 함부로 놓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유머는 정말 중요하다고 네, 생각 맞습니다. 들어요. 여기 댓글에 올라온 글 같은데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의 뽀뽀를 거부하는 장면도 그 디테일도 귀여웠다. 라고. 예. 애들이 그래요. 그렇다면서요? 예. 아, 그러면 좀 더 이제 그 스토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연출과 제작 과정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나리오 쓰신 이후에. 쓰신 본 제작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그거부터 시나리오는 되게 얘기해볼까요? 순식간에 썼어요. 네. 짧은 이야기이기도 네. 하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제 그 어떤 삶의 그 역경이 네. 그 곳곳에 소스에 쓰였기 때문에 음. 사실은 한 2년여가 만들어낸 이야기다. 네. 어찌 보면 한 5년여가 만들어낸 네. 그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도 네. 있을 거는 같은데 이제 막상 시나리오를 다 정리를 하고 만든 거는 한 뭐 3개월? 굉장히 빨리 만드셨네요. 예. 네, 뭐 시간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역시나 동화인데요. 네. 동화에서는 이제 약간 크루드를 아, 같이 하셨고. 예, 같이 했죠. 예. 그 감독님 이 뭐지 배우들 캐스팅은 또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이게 성우인지 배우인지 좀 궁금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사운드 감독님께서 예. 성우분들을 섭외를 네. 보통은 저는 캐스팅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아. 시간이 이제 좀 없어가지고 네. 부탁을 드렸고 성우분들이 보통은 연기를 굉장히 요새는 잘하세요. 네. 여러 종류의 연기를. 네. 근데 역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니메이션 성우 톤 네. 이런 거를 빼기는 조금 힘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좀 많이 애를 써주셨죠. 그래서 성우 톤을 좀 없애고 일상 톤으로 좀 연기를 해달라.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몇몇 그 인물들은 성우보다는 그냥 일상 대화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재녹음을 좀 했고요. 예. 뭐 그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4역할 정도를 네, 감독님이 저는 하나밖에 못 봤는데 의사 역할 감독님 목소리라고 체크를 했는데 네네. 하신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가지 되죠. 네. 그 중간에 이제 최첨단 실장, 공감 능력이 결여된 최첨단 그런 게 실장. 너무 재밌었는데. 네, 그다음에 매미. 네. 매미는 나중에 녹음을 다 끝내고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어머 매미를 안 했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음. 머릿속에 있었던 거를 했죠.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아줌마 3명 중에 1명. 감독님 이제 영화 연출 톤도 그렇지만 이 목소리 톤, 연기 톤도 굉장히 예, 현실적이고 자연스럽고 예, 이 극을 또 굉장히 잘 살려줬다라는 예,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 아까 이제 가족들의 어떤 에피소드 들어가 있고 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 만든 다음에 가족들이 보고 특히 아이가 보고 뭐라고 했는지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재밌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정말 그래서 되게 안도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거 편집을 다 끝내고 색보 정도 끝내고 이제 최종 출력을 딱 해놓고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게 진짜요? 좋은 건지 나쁜 네. 건지 이게 이렇게 재밌게 만드셔놓고. 이렇게 말은 되는 영화일까? 네. 그러니까 되게 무아지경에서 만들었거든요. 아, 그랬는데 좀 떨리긴 했고 누구한테 맨 먼저 보여줬더라. 뭐 어쨌든 가족들한테 누구에겐가 먼저 보여줬는데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됐다. 네, 어떤 분한테 보여줬는데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틀어줬죠. 아. 그랬더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행이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네. 우주의 끝 대사를 한 자제분은 제가 얼마 기억하나요? 이거 너가 한 말이야라고 얘기해 주셨나요? 전에 제가 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아. 자기가 이 영화를 만든 줄 알아요. 기억해요, 근데? 제가 하도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얘기해주니까. 해줘서 걔는 아. 기억을 확실히 하고요. 대답을 자기가 했던. 이 영화의 어떤 원천이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준 거야 있었어. 네. 막 거의 뭐. 주요 대사를 썼으니까. 네, 제목도 뭐 자기 거니까 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얼마 전에 무슨 심리 테스트 그런 걸 하는데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 거기에 이제 질문 중에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써놨어요. 네. 엄마 영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오, 되게 그래서 제가 또 눈물을 훔쳤죠. 작품의 어떤 의미가 더 네. 각별할 것 같은데 이 작품은 진짜. 예. 네, 우주의 끝 얘기 또 이제 이어서 할 텐데 이제 같이 저희가 이제 추천작으로 감독님이 같이 봤으면 하고 이제 추천해주신 감독님 영화가 숙녀들의 하룻밤이라는 또 작품이 있어요. 이 이야기랑 같이 이제 감독님의 전반적인 창작에 관한 얘기를 한번 또 이어가 볼까 합니다. 저는 이게 2011년 작품이라고 하셔서 되게 놀랐어요. 그 중간중간에도 작품들 계속 하셨을 텐데 이게 소개할 만큼 어쨌든 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숙녀들의 하룻밤 잠깐 또 이야기 소개해 주실까요? 시놉시스 잠깐 네. 간략하게. 네. 숙녀들의 하룻밤은 7살, 8살, 11살 아니다. 7살, 8살, 14살, 19살, 25살, 36살에 네. 나가 네. 하룻밤을 같이 보내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예. 이야기입니다. 아니 영화가 이거 정말 재밌어요. 우주의 끝은 굉장히 이제 아름답고 어떤 그 슬픔과 뭐 감동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있는 아름다운 영화라면 물론 숙녀들의 하룻밤도 굉장히 또 찡한 장면도 있긴 하지만 시작이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할 법한 생각이긴 하죠.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과거에 나와 만나는 이미지 컷들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어린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나서 뭐 화해를 한다거나 뭐 안아준다거나 뭐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는 어떤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감독의 영화는 거기서 더 나아가는 거죠. 과거의 나가 하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나를 일종의 파자마 파티 하듯이 어떤 공간에 불러와서 영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역시 스케일이 크니까 재밌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나 근데 살 빼야겠다. 왜 그러세요? 갑자기? 사실은 이 영화를 2010년도에 기획을 해가지고 네. 2011년에 이제 완성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2009년에 기획을 했죠. 기획을 하시고, 예. 사실은 36살에 나는 그때 36이었나요? 네. 아. 그러니까 2009년쯤에 36이었나? 예. 나이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36 지금 애인데 내가 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노인네처럼 그랬을까? 사실은 지금 보면 왜 지금 만들었을 때보다요. 지금 더 이 영화에 제 스스로 애정이 가거든요. 예. 저 36은 지금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한 9년, 10년 지났는데, 이 이야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때는 뭔가 그냥 내가 만들지 않으면, 그때 이제 결혼하고 아이가 한 두세 살, 세네 살 이때쯤이었는데, 뭔가 제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아이를 낳고 그 무렵에 여자들이 아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래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자기만의 컴플렉스가 있지만 저 역시도 제 나름의 컴플렉스와 트라우마와 뭐 구해주고 싶은 과거 혹은 버리고 싶은 잊고 싶은 과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아이 때 나는 어땠을까? 이 나이 때 내 주변은 어땠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화해해야 되는 혹은 그때 당시 가서 이렇게 되게 안아주고 싶은 나 이런 것들이 그 순간순간 떠올랐었어요. 네. 와, 얘네들 한 자리에 한번 딱 모여서 우리 진짜 회파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 예. 굉장히 이것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떠오른 아이디어였고 결혼 한 4년, 5년 차였는데 나 하루만 좀 혼자 갔다 올게. 집안에 얘기하고 애도 맡겨놓고 모텔을 놀러 갔어요.
에? 양수리에 있는 모텔을 하나 받았다고요? 잡아가지고 그냥 썼어요. 아, 이 숙녀대 예, 하룻밤 이 시나리오를 시나리오, 하룻밤 만에 예. 쓰신 건가요? 네. 아. 하룻밤, 그래서 하룻밤인가? 예. 그래서 이제 썼는데, 음. 나름 재밌는 것 같은데, 음. 이게 사실은 좀 약간 더 다듬어지거나, 약간 더 세련되게, 내지는 좀 문학적으로 다듬어졌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굉장히 이렇게 진정성 있게 쓴 건 맞죠. 아니, 감독님 아까 제가 사전에 이제 저희끼리 좀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완성도에 대해서 약간은 아쉬워하셨는데 약간 그렇게 세련되지는 못했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이 이야기랑 근데 또 어쨌든 저는 관객이니까 네네. 아주 그 톤이 안 어울리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울려요. 왜냐면은 좀 그런 그 나쁜 의미의 촌스러움이 아니라 네네. 되게 정감 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그걸 좀 알겠는 거예요. 아, 네. 그런 대로 또 네.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들죠. 잘 만드셨어요, 그것도. 그리고 네. 이 아트 컨셉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이제 이게 제 작품 중에 유일하게 제가 이제 아트 컨셉을 잡지 않은 작품인데 이 친구한테 제가 주문할 때 그 빨간 머리엔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하죠. 빨간 머리엔 그- 지브리의 빨간 머리엔 그 컨셉, 그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비슷하게 흉내를 낸 정도예요. 아마 그 따뜻함은 좀 있지 않았을까? 남 오솔길 같은 것들며 예, 그런 예, 디테일들, 집의 나무 느낌이요. 질감 네, 이런 네. 것들 예, 그러셨군요. 잠시만요. 아까 좀 이렇게 몇 개 우주의 끝에 관한 그 이야기들인데 그 꼴찌를 해도 서울에서 해야지라는 대사 있잖아요. 네네. 그 학원 앞에 모여있던 엄마들 중에 한 명이 대사했는데 그게 이제 인상적이었다고 하신 분이 감독님께 서울은 어떤 의미일까요? 라고. 서울이요? 예, 라고 하셨네요. 서울이요? 예. 서울은 좋고 서울은 싫고. 맞아요. 좋고 싫고 맞는 것 네, 같아요. 네. 예. 서울은 좀 나가고 싶은데 또 나가면 심심해서 또 생각나고 또 네. 여기 살면 또 편리하고 예. 누구든 자주 또 가까이 금방 볼 수 있고 복잡하고 근데 끊임없이 또 어떨 땐 저를 작아지게 만들고 맞아요. 근데 또 여기서 또 먹고 살고 그렇네요. 그런 데가 서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도시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애정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숙녀들의 하룻밤은 보고 나서 저도 이 나이 또래의 나를 불러와서 이런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작품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의 나랑 만난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설정이지만 이렇게 여러 명을 만나게 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되게 나는 옛날에 나와 나는 어떤 대화들을, 어떤 순간들을 나누게 될까라는 좀 상상을 하면서 되게 많은 저도 제 어떤 과거부터 어떤 생각했던 어떤 장면들이 막 좀 끄집어지는 그런 자극을 줬던, 영화였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약간 이게 이제 좀 단편인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시리즈물이어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획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장편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시리즈로 더 확장시켜도 좋을 것 같고. 예. 저는 장편으로 계획을 좀 몇 해 전부터 이거 장편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시리즈는 또 되게 새로운 아이디어네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난 너무 많으니까. 네,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애니메이션으로는 부족해요. 왜냐면 그 캐릭터 디자인을 매번 바꿔야 되기 때문에 되게 비경제적이고 효율적이네요. 근데 그런가요? 어찌됐든 예. 지금 사실은 내년에 제가 이걸 장편으로 좀 기획을 해볼까. 기획 단계세요? 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네. 자료 같은 걸 틈틈이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놓고 이제 다 만나가지고 한 집에서 하룻밤? 이거 말고 좀 다른 형식, 좀 네, 말 그대로 제가 못 해본 그 세련된 형식을 취해서 이야기를 한번 이끌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직 뭔가 구체적인 뼈대는 아직 나오진 않았으나 꼭 만들고 싶어요. 지금 기획 중이에요. 감독님 아까 이제 잠깐 먼저 얘기할 때 굉장히 그 당시에는 뭐 완성도뿐만이 아니라 너무 내밀한 얘기들을 끄집어내서 좀 날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서 조금 약간 부끄럽다기보다 그냥 옷 벗고 이렇게 산 것 같아서 그런 생각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이 영화의 재미는 그 디테일은 다를 수 있지만 뭐 이를테면 거기에 할머니 이야기라던가 학교 앞에 비 오는 날 데리러 왔던 엄마의 이미지라던가
내가 언제부터 매운 걸 먹게 됐지라고 하면서 떡볶이를 먹는 것 이런 것들이 그 각각에 얽힌 어떤 디테일의 색깔은 다르겠지만 그 순간 딱 보는 순간 아 나도 저 비슷한 어떤 순간이 있었지라고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서 뭐 시작은 내밀했지만 굉장히 공감이 가게 만드는 또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의외였던 게 남자분들도 심지어는 네. 네, 보다가 울컥했다고.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되게 보람 있었는데 뭐 어쨌든 자전적인 얘기를 네.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낸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제 스스로 많이 좀 움츠러들고 좀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5년 좀 묵었어요. 그리고 네.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그 말이 또 많이 나오고 이게 거의 한 20분 가깝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페스티벌에서 많이 초대를 안 해줬었어요. 아. 저는 그때 당시엔 그게 별로 이렇게 서운하지 않았어요. 창피해서 많이 안 보여줘서 다행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한 5년 지나서 어디선가 이거 이제 상영 소식 있고 또 상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도 주셨어요. 그때 가서 이제 상 받으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보고 관객과의 대화를 네. 오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왠지 반갑더라고요. 네. 좀 부끄럽지만. 근데 가서 봤는데 5년 만에 내 영화를 진짜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뭐야, 너 재밌잖아. 막 네. 이러면서 왜 이렇게 창피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한 5년 정도 지나면서 제가 저를 조금 더, 저한테 더 너그러워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정도 나랑 좀 화해를 하긴 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영화의 주제가 삶에 이렇게 연결이 돼버렸네요.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바람직하네요, 또.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숙녀들 중에 몇 살이랑 몇 살이 서로 제일 친해요? 혹은 가장 잘 통해요라고 어떤 분이 여쭤보셨네요. 예. 그래도 뭐 결혼 전에 19살하고 25살 정도가 아닐까요? 네. 둘이 그래도 결혼 전이고 자유롭고 아직 삶의 무게를 그렇게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네. 헛된 꿈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게 낭만적이면서도 거대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시기. 네. 거기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특히 17, 19의 그 나들이 뭔가 19, 25. 예, 나는 좀 더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36인 나에게 이제 약간 실망하기도 하고 네. 서로 이렇게 다투기도 하는데 이제 거기서 감독님이 던지는 이야기가 특별함과 평범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 감독님의 그런 고민들이 되게 여실하게 드러나는 대사들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런 평범함, 특별함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혹은 환상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혼 전에 그 친구들이 네가 맨 마지막에 결혼할 것 같고 너는 결혼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식장에 온 어떤 친구는 심지어 네가 결혼을 하다니 막 이런 확인하러 왔다 이런 느낌. 네, 정말 그 되게 크레이지 워먼으로 살다가 갑자기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애도 낳고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평범한 게 결코 녹록한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와서 너무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네. 그 가운데 살고 있는데 되게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결혼하고 네, 삶의 네. 변화가 네, 왜냐면은 많으셨죠. 뭐 이렇게 앞서 이 스토리에도 나오지만 제가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어떤 그 가장 보편적인 그 삶의 법칙 내지는 생활의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못 배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해보고 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극 중에서 36이 평범한 게 결코 쉽지 않다. 그거 그렇게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19살에 나는 알 리가 없죠. 그래서 싸웠죠. 극 중에서. 그 영화 보면은 저는 이제 이 우주의 끝하고 숙녀들의 하룻밤이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하나씩 보고 이제 모더레이터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영화를 이어서 봤더니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자면 이제 그 저만의 그냥 2차 창작 같은 느낌으로 물론 이제 우주의 끝에서는 동물로 의인화되어 있긴 하지만 워킹맘이잖아요. 그리고 그 숙녀들의 하룻밤에서 주인공을 보면 36의 나는 결혼을 하고 아이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대사를 하죠. 예. 그런데 주인공이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다고 했는데 이 공간에 지금 혼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꼭 아파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뭐 몸이 안 좋아서 정말 토요사가 지방으로 내려갔듯이 잠깐 내려와 있나? 그러니까 저는 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다양한 연령의 나가 하룻밤을 보내는 이것은 당연히 뭐 환상이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왔을 거라는 그 논리는 중요하지 않죠. 예, 네. 논리는 그냥 네. 제 스스로 생각하지 않기로 네. 했어요. 그냥 그들이 그날 갑자기 뚝 그게 만난 좋았어요. 거다. 예. 네. 그래서 아프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그냥 그 살고 아. 있다가 갑자기 그냥 하룻밤을 좋아하는 이렇게 거예요? 딱 보내러 온 거, 뭐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네, 그냥 저는 이제 우주의 끝을 보고 나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보였나 봐요. 제가 그래서 이게 영화를 다시 보니까 시작하는 그 길도 되게 몽환적인 거예요. 제 느낌이 네. 갑자기. 그래서 뭔가 꼭 뭐 죽음을 앞뒀다기보다 어떤 그 환상적인 느낌으로 갑자기 이렇게 네. 시작되는 느낌? 예, 마지막에 손 흔들어 주는 느낌도 되게 네. 묘하더라고요. 아끼는 장면이에요. 예? 아끼는 장면이에요. 예. 그게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떤 꼭 삶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뭔가 되게 중요한 순간에 불러온 어떤 나의 중요한 과거들? 예. 이 모여 있는 느낌이라서 꼭 그게 죽음이란 어두운 느낌보다는 삶에서 약간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장면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앞서간 나들이 어린 나들이 뒷모습을 보면서 가잖아요. 네, 그리고 네. 그 뒤를 향해 손을 흔들잖아요. 그게 이제 그 19살에 나와 꿈 많고 위대한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그 엄청난 꿈과 희망을 품고 있는 19살과 현실에 있는 나와 요 사이에 어떤 괴리 때문에 이제 말다툼을 그날 저녁에 하는데 이제 여전히 뾰루퉁한 19살을 이렇게 안아주려고 네. 하니까 이제 이렇게. 약간 뿌리치고 네. 이제 가긴 하나 19살도 뭔가 이렇게 마음에 남았었던지 네. 그럼 이제 더 이상 꿈꾸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나인 나가 이렇게 손을 네, 흔들어준단 흔들어주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관객들이 어떻게 봤을 때 참 궁금하기는 해요. 네. 제 의도는 뭐였냐면은 잘할게 걱정하지 마. 네. 그러니까 네가 가진 그 꿈 나도 잊지 않았어.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이렇게 힘찬 그리고 멋있는 그 인사였던 거예요. 네. 근데 어떤 분은 그 외국 분이셨는데 네. 이 영화를 별로 이렇게 좋게 보시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 나가 현실에 안주하고 뭐 지나간 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뭐랄까 이 여자가 잊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졌는데 결코 이 영화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전혀 저도 그 네. 마지막 그 경쾌한 손짓에서는 감독님 말씀하신 그 의도가 너무 잘 나타났고 네. 그래서 뭔가 이 인물에 이게 되게 중요한 시작이 되겠다라는 느낌이 전 들었어요. 그런 엔딩. 아, 그건 예, 예. 정말 네 정확히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의도한 거예요. 일상은 아니지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또 앞으로 일상이 더 나아갈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엔딩으로 느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만든다는 게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감독이 다 그렇긴 네. 하겠지만 자기를 어느 정도 녹여내잖아요. 네. 특히 저는 좀 더 그런 부류의 감독인 것 같은데 제 영화 자체가 저를 치열업시키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 영화에 제가 또 배우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좋든 싫든 아니면은 뭔가는 결코 잊지 말고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것이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더더욱 이 영화를 애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 의식이나 아니면은 제 안에 희망이나 소망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하거든요, 이 영화가. 그 특히 마지막 그 손 흔들어주는 컷이 감독님한테 그런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미지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아까도 되게 사실 중요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던 우주의 끝 엔딩하고도 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우주의 끝 보면은 그 엔딩에서 그 이제 혀깨 물고 술 안주 먹다가 술 한잔 하다가 이제 혼자 고요한 어떤 거실, 아파트 거실에서 음악이 흐르면서 그 주인공이 이렇게 몸을 흐느적 거리더니 갑자기 이렇게 유영하듯이 우주의 공간으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미끄러져 가고 컷이 이제 우주로 바뀌면서 그 끝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감독님 마지막을 굉장히 어떤 말하거나 그러지 않고 어떤 몸의 표현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그 엔딩이 좀 공통점이 있다는 느낌이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네. 아, 그리고 그 엔딩에서도 되게 아까 우주의 끝도 너무 좋았던 엔딩이었던 게 그 우주로 간 다음에 이제 별자리처럼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날 만났던 사람들, 네. 가족들 이렇게 다 별자리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결국 우리가 우주에서는 작은 존재들이지만 또 연결되어 있고 네. 라는 모두가 별처럼 아름답고. 네, 그런 엔딩이 참 좋았던 것 같고 이제 그 엔딩을 보고 났더니 시작할 때 사실 이렇게 손으로 시작하는 네. 이 손이랑 또 연결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의도하신 거겠죠, 당연히 이거는. 네. 네, 어느 예, 정도. 예.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기도가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대답을 하다가 이제 딴 데로 이렇게 예. 센 것 같은데 기도하는 손으로 시작해서 기도하는 예. 손으로 끝나는 이렇게 이것은 이런 동작이었어요. 그냥 우리 삶은 그러니까 종교가 있든 없든 어떤 종교이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든 우리는 계속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것을 기도가 결코 나쁜 기도는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물론 뭐 복수의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기왕이면 제가 말하는 기도는 희망적이고 뭐 아름다운 그런 기도, 그런 삶이 중요하다. 그게 삶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부일 것이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리 하고 있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이제 그리고 감독님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신 팬분인 것 같은데, 이 숙녀들의 하룻밤은 물론이고, 미세스 로맨스 등등 감독님 단편이 여러 개인데, 묶어서 개봉하실 생각이나 계획은 없으신가라는 질문이. 묶어서 어떻게 해요? 개봉이요? 보통 이제 이렇게 묶어서 장편처럼 아, 네, 하는 네. 경우도 있잖아요. 네. 누가 해주신다고 그러면 하죠. 네, 해주신다고 하면 하신다고 예. 합니다. 예. 미세스 로맨스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저 이 작품을 못 봐서. 저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네. 저 혹시 제가 아는 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미세스 로맨스는 이 작품 이제 우주의 끝 전에 2017년도에 제가 이제 2016년 사실 2014년부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2017년에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개봉이 아니라 배급을 했던. 그런데 이건 되게 엉뚱한 얘기예요. 네. 아줌마 로맨스예요. 예.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그 외국에 혼자서 여행을 가게 된 어떤 여인이 그 타지에서 유부녀인데 주인공이. 그렇죠. 예. 유부녀가 네. 그 멋진 청년과 아름다운 어떤 한순간을 보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고 재밌는 얘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할리퀸 로맨스면 로맨스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제 인생 중에는 그 비포 선라이즈 이 시리즈 인생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뭔가 이렇게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요새 아름다운 영화나 그러니까 로맨스 영화나 보면은 다 주인공들이 젊어요. 그 끝은 결혼이나 뭐 이별이든. 네. 그러니까 야, 왜 사랑은 꼭 미혼만 해야 돼? 네. 그런 생각도 있고. 물론 뭐 저는 유부녀이고 우리 딸 가족들도 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도 될까? 이렇게 뭐 어때? 그러면서 이야기인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네. 떠올라가지고요. 아, 해봤어요. 그냥. 몇 분짜리인가요, 그 이거 작품은? 한 8분? 8분? 10분? 그래서 약간의 그 청년과 시간을 보내고 끝인가요? 이거 영화를 봐야겠네요. 예, 시간을 보내줘. 약간 보내줘. 근데 네. 10분 안에 얼마나 뭐 많은 얘기가 있겠어요. 근데 예. 근데 결국에 이제 현실로 돌아오기는 해요. 꿈 같은 어떤 네. 분들인가요? 묘한 여운은 있죠, 또. 네. 그 작품도 예, 궁금하네요. 근데 이것도 예. 뭐 많이 아쉽죠. 근데 아까 그 하룻밤, 숙녀들 하룻밤이랑 연결된다. 거기서 보면은 나는 외국에 나가서 멋있는 스페인 남자랑 뭐 정말 예. 저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 줄이 결국 영화가 되네요, 또. 예.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네. 이 여자가 혼자서 여행 간 곳이 스페인이었어요. 의도하신 거겠죠, 뭔가 당연히. 무의식이 그렇지 아니에요? 않았었어요. 무의식이 시킨 것 같아요. 감독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앞으로 할 얘기가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고 굉장히 이제 일상에서 포착했던 것들로 되게 보편적인 어떤 감흥을 일으키는 그런 작법에 아주 능하신 것 같아요. 예, 다음 작품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또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감독님 이제 경력이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근데 애니메이션 산업계도 결코 물론 영화도 그렇지만 네. 쉽지 않죠. 근데 계속 이렇게 쉽지 않은 애니메이션의 작업을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해오시게 되는 어떤 동력은 어떤 건지 한번. 아유, 동력은 별거 없어요. 하던 거라서 계속 한 거고요. 딴 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재작년에 뭐 이렇게 뭐 하던 회사도 휘청하고 이러면서 실은 이직 고민은 굉장히 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누가 얘기하면 웃는데요. 저는 정말 심각했었어요. 아니요, 저는 심각한 일이죠. 예. 그, 캐나다 이민도 좀 한동안 굉장히 알아봤었고 작년에. 네. 작년에. 애니메이션 네. 하는 분들 이민 좀 가시나요? 이렇게 몰라요, 저는. 제 주변에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은 뭐 이민 간 사람 왠지 거기 아직은 못 스튜디오가 봤어요. 좀 있을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예, 아무튼 예. 뭐 그런 주변 머리도 없는 사람들이라서.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이민도 알아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민을 가기 전에 가서 이제 거의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렇게 알아봤는데, 제 주변에서 돈 잘 버는 친구들 중에 뭐 여러 직업이 있지만, 네. 그 반영구 문신, 네? 반영구 문신, 이 눈썹 그리고 문신이요? 있잖아요. 네, 속눈썹, 네. 그 문신, 그렇게 돈을 잘 벌어요. 예. 그리고 저 그림 좀 그리니까 아, 맞다. 이게 좀 연결되는.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그 친구가 한참 상담을 해서 그걸 배울 뻔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실행에 옮길 뻔했는데, 예, 뭐 어떻게 또 이렇게 또 다른 걸 하게 됐네요. 아, 데드라인 때문에 안 했구나. 예, 그 반영구 문신하고 그 때 세신. 네. 별 얘기를 다 안 해요. 아, 이런 얘기도 감독님 작품에 나중에 녹여질 것 같아요. 그렇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들이 또 작품을 또 약간 저 때 진짜 잘 밀 자신 있거든요. 감독님 그 지압점을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건드리면서 진짜 네. 잘 밀자. 가끔 이렇게 제가 이제 한때 약간 여유로웠을 때 네. 이제 세시를 이렇게 오랫동안 받았는데, 네.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그래서 이렇게 네, 어쨌든 또 굉장히 그 시간당 그 페이가 굉장히 센 직업이거든요. 저 특화된 직업이잖아요. 네. 한국 특히 사우나는 자신 또 있는데. 원동력 이야기 이제 예, 다양한 얘기가. 원동력이랄 건 별거 없어요. 그냥 하던 거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 아까 서울이 좋고 싫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우리가 결국은 다들 이제 뭐 전 영화를 하고 감독님 애니메이션 하지만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좋지만 싫잖아요. 근데 또 싫지만 좋잖아요. 그런 만들고 나면 뭐 어디 네. 상도 받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 복합적인 네. 그런 고민들이 느껴지는 감독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독님, 감독님 어떻게 이야기를 포착하는지는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 좋아하는, 영향받은, 자주 찾아보는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 혹시 어떤 게 있을까? 부끄럽게도 별로 없어요. 좋아하는 영화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아마 감독님도 이런 질문 받으면 있으신가? 딱 답이 있으세요? 갑자기 떠오르기에 한두 편으로 하기가 힘들죠. 그건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맞아. 뭐 나중에 이렇게 그때 이 영화도 얘기할 걸 막 그랬던 영화가 많은데, 저는 약간 리얼리티가 있는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러스트 앤 본 프랑스 영화 감독 중에. 예. 그다음에 카페 드 플로라 같은 감독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거 하고 뭐 리처드 링클레이터 영화 계속 좋아하고요.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 좋아하는 예. 거셨죠. 예. 좋아하고 갑자기 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예, 저는 약간 리얼리티가 있고요. 그게 느껴져요, 감독님. 왜냐하면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애니메이션인데 네. 굉장히 연출 스타일이나 배우 디렉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리얼함을 추구하시는 게 느껴져서 그런 것 평소에는 같아요. 어떤 영화를 보시나라는 좀 연결이 좀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들었습니다. 예, 감독님 이제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갔네요. 그래요? 예, 벌써 이제 슬슬 마무리를 오. 해도 된다고 하는데, 감독님 지금 현재 또 준비하고 계시는 차기작은 아까 말씀해주신 숙녀들의 하룻밤의 장편화가 가장 첫 번째 프로젝트인가요? 네, 저는 그거 하고 있고, 회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제 작품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내년 설계를 좀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제일 지금으로서는 큰 숙제고, 네. 지금 이제 올해 진짜 열심히 일했고, 회사도 굉장히 바빴거든요. 네. 근데 바쁜 만큼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제자리 걸음을 계속 네. 운영하고 있다는 게,
내년에도 또 달려야죠. 그래서 뭐 이제 장편은 장편대로 회사에 또 남편이 원종식 감독의 다른 프로젝트들도 마무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진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돈은 돈대로 또 벌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고 뭐 좌우간 열심히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위해. 네. 저는 그 아까도 제가 잠깐 미리 시작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우주의 끝에 이렇게 의인화로 해놓은 이 세계관들, 이 캐릭터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제가 넷플릭스에서 되게 재밌게 봤다고 했던 이따 코카인 적어가려고요. 버티 같은 네네. 그런 시리즈물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25분 정도의 시트콤 느낌으로 연출된 네. 건데 감독님의 그 일상에서 포착하시는 예리한 그런 순간들하고 유머 감각이라면 굉장히 재밌는 또 이제 어쨌든 또 유부녀가 나오면 또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런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잖아요. 네. 그런 시리즈를 또 한번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영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쉽지만 시간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충무로 영화제는 계속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 시리즈 1에서는 유명 영화제에서 수상한 단편들을 시리즈 1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롱드 시네마 감감무새에서는 이것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 오늘 보신 것처럼 줌을 신청하시면 더 직접적인 소통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감독들의 마스터 클래스, 충무로 클래스,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준익, 윤재균 감독과 함께하는 한숨 토크, 코로나 시대 감독살이까지 앞으로 진행될 충무로 영화제 디렉터스 위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앞에 보고 계신 이 굿즈들이 있는데요. 이거 받아가실 수 있는 굿즈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그리고 같이 해주신 분들에게 마지막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되게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제 과거, 그다음에 현재, 그다음에 앞으로를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충무로 영화제의 디렉터스 위크에 제가 한 부분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던 이 자체가 저한테 너무 영광이고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서요. 진행하시는 분들, 기획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포부들, 저의 계획들 실행해서 다시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곧 만나게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